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학번 엄다경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쯤부터 방송 계열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교내 방송국에서 활동하면서 구성작가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리고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싶은데 막연함이 조금 더 느껴지는 요즘이라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제가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활동은 아무래도 교내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작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보통 방송 기획이나 대본 작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축제 때 오픈 스튜디오라는 행사에서 기획 부총괄을 맡았고요. 지금은 방송제에서 기획 총괄을 맡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영화 소모임에서 기획과 편집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성작가라는 꿈을 꾸면서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분야를 택해서 어떤 작가가 되어야 할지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제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을 해야 제 꿈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연과 이벤트에서 작가를 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98학번 강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후배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그때는 사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어국문학과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엄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98학번 강보람입니다. 저는 방송작가, 구성작가를 꿈꾸고 있긴 한데 아직 어떤 분야의 작가가 돼야 할지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무대 구성 작가를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 중에서 왜 무대 구성 작가를 선택하게 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약간 라이브함이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어떤 화면 안에 담긴 것보다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분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저한테는 훨씬 재미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크게 이제 봐서는 다 라이브가 기본이 되는 어떤 일들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약간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지평이 넓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을 선택하게 된 것은 원래는 그 라이브함이 되게 좋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작가랑 드라마 작가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방송 작가도 아마 크게 두 가지 부류일 것 같아요. 드라마 작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리고 비드라마. 이렇게 교양이든 뭐 스포츠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예능이든 드라마가 아닌 부분의 작가가 있을 건데, 드라마 작가랑 극작가랑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 작가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슷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극작가는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걸 풀어내는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 있고, 드라마는 좀 더 이제 긴 호흡에서 자유롭게 좀 화면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장르적인 매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 경력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런 올림픽 같은 무대, 개폐회식 무대도 구성 작가로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런 무대에서는 구성 작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참여했던 개폐회식 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제대회 개폐회식이 많았는데, 올림픽이나 아니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제가 한 국제대회 개폐회식만 한 4번 구성에 참여를 했는데, 그 개폐회식 무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야기를 이미지와 어떤 퍼포먼스로 전 세계인들한테 전하는 게 어떤 하나의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만들기 위한 구성을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장르들은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어떤 퍼포먼스나 아니면 영상이나 공간의 어떤 큰 그라운드라는 어떤 무대 안에서 펼쳐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정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 메시지를 품을 수 있는 어떤 구성들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사실 개폐식 같은 경우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왜냐면은
무대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도 짜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개폐회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송 중계를 기본으로 상정을 하고 해요. 그래서 방송에 어떻게, 영상에 어떻게 이 퍼포먼스가 나올까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 흐름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지루하지 않도록 또 쇼적인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들, 우리나라의 좀 자랑스러운 퍼포먼스를 또 적절히 배치하는 것들도 좀 함께 하고 있죠. 또 어디까지 더 하게 되냐면, 거기서 작가 역할들은 이 내용을 전 세계에서 본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떻게 해설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북까지도 우리가 써주기도 하고, 프로그램 위에 있는 내용들도 정리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그 글과 관련된, 구성에 관련된 일들을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연 작가의 일과 방송 작가의 일이 좀 합쳐져 있었다, 개폐회식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단순한 편이라서 뭐 노래를 듣는다거나 뭐 걷다가 정말 갑자기 생각난다거나 그런 곳에서 이제 좀 생활 속에서 영감을 얻는 편인데, 작가님은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이제 작가로 활동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비슷하죠. 사실 그 책 한 줄에서 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킹덤 같은 경우도 그 김유미 작가님은 그 조선시대 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 기묘한 이미지에서 시작할 때도 있고, 여행 가다가 느끼는 어떤 낯선 감정? 내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인데 이게 뭘까 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떤 단초들은 여러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경험인 거죠. 그게 간접이든 직접이든 거기서 이제 영감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얻고 잃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 뭘 선택해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좀 사람들, 다양한 문화들을 만나고 오는 거는 참 좋은 경험이다. 굉장히 풍부한 어떤 양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드라마를 썼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구성할 때 큰 사건을 떠올리는 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그러신지, 뭐 또 아니라면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 다 그럴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이제 그 채워가는 시간들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큰 신호는 빨리 쓰지만 진짜 문제는 디테일 붙어 있다고. 나는 뭐 간호사로 설정해서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간호사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인사를 하지? 밥은 언제 먹지? 이제 상황을 쓰다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취재도 필요하고, 또 뭐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또 조언도 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좀 취재를 해보고 좀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먼저냐는 건 없는데,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고 사람의 그 사람의 뭐 감정이 떠오르고 하고 싶은 게 떠오르면 먼저 쓰면서 또 채워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테일들을 하다가 채워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방법은 작품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찾아가는 게 답이다, 부딪혀보는 게 답이다. 작가님으로서 슬럼프를 이렇게 겪으신 적이 있는지, 뭐 또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정해진 마감도 있고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게 또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충분한 휴식을 갖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작가가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뮤지컬 작가로 데뷔를 했으니까 서울에서 뮤지컬 공연이 3편이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큰 작품도 있었고 영화가 원작인,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어린이 공연의 스테디셀러 대극장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의미 있는 어떤 사회적인 공연도 있었고, 3공연이 하는데 내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큰 어떤 명예를 얻거나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 뭔가 열심히 나는 막 살아왔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그때 큰 위기가 왔어요. 약간 회의감과 어떤 창작의 동력도 잃어버리고. 근데 그거는 꼭 창작의 동력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 동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다 슬럼프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 도망갔다고 해야 되나? 도망갔다 해서 막 갑자기 다 연락하고 잘못 탔다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갔어요.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서 조금 쉬면서 책도 읽고 싶고 자연을 즐기고 싶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기억이 나요. 운동도 하고 막 좀 그런 휴식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고민은 뭐 항상 뭐 살면서 계속 들 것 같아요. 이게 내 길이 맞나를 작가가 아니라 미술 감독하고도 엊그제 만나고 다른 분야의 연출하고도 만나면은 아니 40대 됐는데 똑같은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맞나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민은 50대 때도 또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이겨낸다기보다는 그냥 겪는 거다. 어쩔 수 없다. 전환을 빨리 그냥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저의 대학 생활에서 방송국이 가장 큰 부분이다 보니까 방송국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좀 계속 방송국에 전념을 하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라는 꿈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더 하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조언을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작가가 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작가도 다양해서 방송국 작가가 되는 법 하면은 이제 길이 있겠죠. 아니 외주 제작사의 작가가 되는 법 하는 길이 있을 텐데 작가가 되는 법이라고 물어보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작가라서 좋은 작품을 쓸 때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된다라고는 그걸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방송국 작가가 되고 싶다면은 결국은 방송국 가까이 가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방송작가를 교육하는 양성하는 어떤 기관에 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계속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그쪽 알바도 하고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학교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교류하고 배우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쌓여서 된 게 아닐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가야 한다. 내가 쓰는 이야기들이 다양한 어떤 장르로 펼쳐질 때 지금은 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공연으로 나오든 아니면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든 아니면 뭐 그게 어떤 영상 쇼로 나오든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즐거운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돼서 계속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싶다. 이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배들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후배 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저도 사실 해마다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쳐주기보다는 그때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선배가 있었으면 나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후배들하고 또 앞으로도 좀 자주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보람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생동감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억을 계속 살려가면서 저도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